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천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얼마 전에 시승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잠깐 만난 적이 있는 신형 팰리세이드 2.5 가솔린입니다. 이 차를 다시 한번 좀 긴 시간 동안 타게 됐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제외하고 그때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 위주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이 트립 컴퓨터 리셋을 하는데요, 오늘은 미리 이렇게 해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누적 정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리뷰 마칠 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지난번과 똑같이 2.5 터보 가솔린, 그 다음에 4륜구동 모델이에요. 캘리그래피 트림인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탔던 차와 바로 첫 번째는 이 차는 21인치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닌 그냥 고정된 감쇄력의 서스펜션에 20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차는 9인승이에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조합인데 요번에 타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여드렸던 저의 영상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소니 액션캠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한 대만 인스타 360의 에이스 프로 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상 리뷰 영상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운전석 관점에서의 그 영상이 에이스 프로 2로 촬영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의 4륜구동 시스템에 출발부터 앞뒤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입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그 그래픽을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엑셀 밟은 깊이를 변화를 주면 앞에 바퀴에 그래프부터가 먼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금은 평지에서 거의 이제 뭐 엑셀을 안 밟다시피 한 그런 페이스로 가속을 해 나가다 보니까 벌써 이 뒷바퀴에서는 구동력을 뺐습니다. 근데 또 지금 잠깐은 뒷바퀴에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생겼다 없어졌다 해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 엑셀을 깊이 밟으면은 그때는 앞바퀴는 그래픽을 많이 늘려나가고 뒷바퀴는 아주 조금 늘려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는 얘가 앞바퀴 위주로 구동력을 앞뒤를 사용을 한다 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노멀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앞뒤 좀 비슷한 크기로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아주 약간은 앞에가 한 칸 정도씩은 더 있습니다. 근데 또 얘도 지금 한 50km 넘으니까 뒷바퀴에서 구동력을 빼네요. 그래서 아까 에코 모드와 마찬가지로 별로 운전자가 엑셀을 깊게 안 밟으면 그때는 이제 전륜 구동처럼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또 어느 이상 속도가 올라가니까는 뒷바퀴로도 구동력을 한 칸이지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급가속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속을 시도를 해보면은 앞바퀴로만 이제 움직이다가 뒤로도 아주 짧게 구동력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잠시 뒤에는요, 주행 모드가 스포츠일 때 출발 시부터 일정 속도까지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볼게요. 엔진 반응이 바로 달라졌는데 아까 노멀이나 에코와 좀 다른 점은요, 이 뒷바퀴로도 구동력을 더 높은 비율로 보내요. 물론 이제 엑셀을 더 깊게 밟으면은 그때는 앞바퀴에 막대 그래프가 더 칸수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뒷바퀴로도 찔끔찔끔 보내던 아까 그 두 가지 모드와는 좀 다른 구동력 배분 특성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항속 주행을 할 때에는 아주 잠깐씩 뒷바퀴에 구동력을 전혀 안 보내는 상황도 이렇게 잠깐씩 나오기는 합니다만, 얘는 그래도 앞뒤에 좀 상시 4륜구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동작을 보입니다. 이 표시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특성 면에서 공통적인 거는 앞바퀴의 비율이 더 높다 하는 점은 스포츠 모드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이 차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꼽혀 있습니다. 255, 50, 20 사이즈였고요. 금호의 마제스티 X 솔루스라는 승차감 위주의 컴포트 타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21인치일 때만 이 가변 감쇄력 서스펜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고정식의 감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잠시 뒤에 제가 항상 승차감 체크하는 그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이 차의 세팅은 어떤 승차감 특성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평탄한 스타일의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자, 진입합니다. 상당히 컴포트하네요. 지금 간간히 나오는 이 다리 연결 부위 정도의 높낮이에 대해서는요, 별로 하체가 거기에 일일이 응하지 않는 느낌으로 그냥 수평하게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가장치에서의 움직임에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뭐 아주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계속적으로 변하는 좀 포장한 지가 오래된 콘크리트 노면에 진입합니다. 지금 높낮이 차이가 제법 있는 요철을 통과를 할 때도요, 꽤 승차감이 괜찮아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까랑 다른 종류의 노면에 들어온 거는 알겠어요. 미세한 진동이 분명히 차체에는 있고요, 탑승자의 몸에도 일정 부분은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도요, 꽤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승차감이 이렇게 폭신폭신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노면의 변화가 굉장히 자잘하게 있는데, 그것들에 막 바퀴가 일일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차에 거동을 영향을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20인치 휠 타이어에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없는 상당히 훌륭하네요. 제가 전에 이제 시승회에서 그 리뷰를 했을 때 이제 21인치에는 당연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야 되지만 20인치에도 별도의 옵션으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추가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해놨으면은 굳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되겠네요. 역시 2호 세팅으로 타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과속방지턱이 자주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차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20인치 타이어의 승차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착지가 좀 단단하네요. 전방의 연속으로 이 정도는 준수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느껴지는 거는 넘어갔다가 착지할 때 단단해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절대 물렁한 스타일의 하체 세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전 트림에 뒷차축에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뒤가 단단한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앞도 꽤 단단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착지할 때 안 눌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차의 1열에서의 경험 못지않게 또 2열, 3열에서의 경험도 승차감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친구에게 운전을 좀 맡기고 먼저 2열에 앉아봤습니다. 이 차는 20인치 휠 타이어고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닌 기본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구간을 통과를 할 때 일정한 속도로 이 과속방지턱 여러 개를 넘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어떤지
먼저 2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과속방지턱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합의 내근. 그러니까 크루즈를 걸어놓고 같은 속도로 넘어볼 거예요. 단단하네요. 또 방지턱도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여기는 짧고 높은 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제 방지턱이 아닌 지금 일반 그냥 포장도로 조건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누군가를 모시기에는 네, 뛰어난 그런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2열이. 방지턱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확실히 이게 이렇게 눌릴 때 그때가 좀 단단한데, 그러니까 어느 이상 눌리지 않게 하려고 그 버티는 힘이 이 뒤 차축이 더 세네요. 앞에보다. 이제 그 셀프 레벨라이저의 존재가 뒤에 앉으니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단단하고, 네, 근데 이제 뭐 불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통 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착지가 이렇게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단단한 편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단단하긴 해요. 이번에는 이제 3열 공간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어떤지 한번 또 볼게요. 아까랑 이제 같은 도로인데요. 네, 뭐 방향만 반대이고 이제 넘는 과속 방지턱들은 똑같습니다. 뒤에가 더 단단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앞하고 뒤 차축 중에 앞이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3열에 있으면은 여기서의 움직임이 전부 다 그러니까 뒤 차축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위로 많이 떴다가 더 아래로 많이 착지하는 느낌입니다. 자, 또 넘어요. 제 몸의 움직임도 한번 봐주세요. 네, 계속적으로 네, 착지는 이게 확 주저앉는 게 없어요. 이렇게 붙들어요. 네,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방지턱 넘어서 붕 뜰 때도 그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염없이 늘어났다가 착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다가 좀 붙잡고 다시 이제 눌릴 때도 안 눌리고, 그러니까 눌리다가 점점점 안 눌리고 그런 형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작의 특성이. 근데 2열에서보다 3열에서가 얘가 더 단단하구나. 똑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똑같은 세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는 점이 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뒤가 좀 아래 위로 더 흔들림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시소라고 친다면은 제가 시소의 제일 끝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2열과 3열 모두 단단한데 3열이 좀 더 단단하다는 그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에 있어서 이제 2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의 상품성이 좋아졌지만 또 국내 실정에 맞는 아주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는 그 강점이라고 한다면 9인승 모델의 등장이죠.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2.5 가솔린 터보나 아니면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도 둘 다 모두 9인승 모델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9인승이 주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주말에 이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통행할 수 있는 거. 그런데 9인승 모델이라 하더라도요, 원칙적으로는 6명 이상이 탑승을 해야 합법적인 주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9인승 차량으로 5명 이하의 사람이 탑승하고 이제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주행을 하다가 이제 단속이 되었을 때에는 네, 그때는 벌금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 확장성 측면에서 또 저와 같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차나 9인승 이하의 이제 승용차에다가 그 차를 구입을 했을 때 그 부가세만큼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팰리세이드의 가격표를 보시면요, 7인승 모델에는 이제 해당이 없고
이제 9인승 모델에 보면은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분께서 팰리세이드의 9인승을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될 때 일단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하셔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가세까지도 다 포함한 이 정가를 지불하고 차를 출고를 하신 다음에요. 근데 일찍 부가세를 환급받기를 원하면 관련 서류들을 다 챙기셔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그러면 조기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근데 그 환급되는 금액은 이 차의 가격표상에 보시면은 그 공급가액 옆에 가로 열고 부가세라고 되어 있는 그 금액이 이제 돌려받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7인승은 그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사업자께서 팰리세이드 신형을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9인승 쪽이 가격적으로는 10%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형 팰리세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타고 있는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냐 아니면 그 바로 아래인 프레스티지냐를 놓고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솔린 9인승 기준으로 두 트림의 가격 차이는 650만원으로 제법 큽니다. 그런데 이 캘리그래피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프레스티지에는 추가해줘야 되는 옵션이 3가지가 있어요. 뭐 플래티넘이나 뭐 그런 것들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다 얹어주면 두 트림의 가격 차이는 228만원으로 많이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다 넣으면 캘리그래피랑 한 220만원대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 가격 차이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뭐 캘리그래피 전용 외관 모습, 또 실내의 어떤 마감이나 소재 이런 것들 차이가 있죠. 그 외에 기능적으로 캘리그래피에만 선택할 수 있거나 적용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21인치 휠과 조합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디지털 룸미러 있잖아요. 그거는 캘리그래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다 넣어도 뭐 기능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 외에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고급화를 하는 데 있어서 220만원 정도의 돈을 드리느냐 마느냐는 뭐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이 디지털 룸미러를 꼭 필요로 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팰리세이드에서는 좀 느끼지 못했던 특징인데 요 신형에 와서 좀 느껴지는 점은 차가 참 크다라는 거를 느껴지게 합니다. 뭐 실내 공간에서도 그렇지만요, 이 운전석에서 앞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멀리 넓게 되어 있는 이 본넷 있잖아요. 그게 운전자로 하여금 내가 상당히 큰 차를 타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여지는 존재감도 그렇지만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앞을 볼 때 그 존재감 또한 만만치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 차의 주행 중 소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콘크리트 노면의 편도 1차선 터널인데요, 여기서 이 차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조명 좀 미리 끄겠습니다. 이 차는 앞유리와 앞도 뒷도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계속 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소음 변화가 거의 없어요. 탑승자가 귀로 느껴지기에는 좀 큰 차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듀얼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앞뒤 썬루프에 실내 스크린을 다 열어놨거든요. 위쪽에서도 조용하다고 느껴집니다. 뭐 실내 소음 수준은요, 여느 고급차 부럽지 않습니다. 얘는 뭐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것도 들어있지 않죠. 자, 큰 차 또 지나가요. 한번 볼게요.
네, 그런 음향적인 그런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정도 소음을 내게 만든 것은 네, 꽤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항속주행을 하거나 할 때에는요, 엔진 소리조차도 존재감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가속을 해나갈 때, 그때는 얘가 엔진이 숨소리를 잠깐 토해내긴 하지만요, 이렇게 일상 조건에서는 네, 엔진이 시끄럽다라는 생각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네, 소음 부분에서도 뭐 기존 모델도 많이 훌륭했는데요, 신형은 거기에서 더 한층 더 조용해졌네요. 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 캘리그래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외관은 굉장히 직선 위주의 각진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그래피에만 적용되는 특징은 요 그릴, 그리고 요 범퍼 아랫부분의 디자인이 좀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측면으로 가보면요, 네,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20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휠 아치도 바디 컬러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부 미러도 굉장히 크고요, 측면도 옆에서 보면 상당히 거대해요, 차는. 네, 진짜 레인지로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타이어는요, 25, 50, 20 사이즈의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 X, 마제스티 X 솔루스입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냉각을 위한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약간 메탈릭한 그런 트림을 넓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 차가 이제 각진 것을 좀 강조를 하고요. 이 후방에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 안에도 이제 그 워셔액을 분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의 카메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테일게이트 여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면은 여기 측면에 시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3열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2열은 폴딩만 하는 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열의 등받이에도 유아용 시트를 장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탑 테더를 마련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3열도 헤드레스트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열에 3명이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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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33 하게 앉는 거죠. 전동 테일게이트인데, 수동으로 할 때도 이 그랩 핸들이 굉장히 길고 큽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실내는 지금 검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또 캘리그래피에는 이 도어 암레스트 요 부분이 그러니까 마감 부분이 더 고급스럽다고 해요. 네, 지금 저거는 이제 가운데 좌석을 쓰지 않을 때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암레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 수납함 덮개가 이렇게 있고요, 쓰지 않을 때는 이게 이렇게 세워져서 그러니까 시트 가운데 좌석의 등받이 역할을 합니다. 이제 1열에 그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만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습니다. 전동식 이 다리 받침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실내에 앉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필러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이닝 부분이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색이 아닐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도 투톤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드 트림이 이 가운데 암레스트 부분과 앞에 대시보드 부분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래스틱 트림에도 그 나파 가죽이 선택이 가능한데, 이 시트의 패턴 부분이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 캘리그래피에만 이렇게 메탈 인서트를 시트 가운데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앞좌석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둘 다 완전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고, 이 가운데 좌석은 좀 보조 좌석으로 봐야지 맞는 것이, 어떤 위치 조절이 따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륜구동 모델에는 이렇게 드라이브와 테라인을 전환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류는 제가 실차는 보진 못했지만 이 테라인 부분이 적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제 듀얼 선루프로 되어 있고,
앞에 이제 1열을 위한 썬루프는 개폐가 되는데, 이제 그 후방을 위한, 뒷좌석을 위한 썬루프는 네, 그냥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래스 루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9인승은 이렇게 2열도 벤치 시트로 되어 있고, 이제 6대4 분할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는데, 이 등받이 각도, 네, 그거는 이제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지만, 앞뒤 슬라이딩은 수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열로 진입을 위한 워크인 그 전동 스위치가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조수석 쪽에만 그 여기를 이렇게 전동으로 할 때요, 이게 이렇게 접힌 채로 앞으로 가지 않고 각도를 유지한 채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틸팅형 워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용 시트 같은 것을 장착을 했을 때 그거를 따로 탈거하지 않고도 그냥 워크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틸팅형 워크인은 이 조수석 쪽에만 이제 적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열 한번 타볼게요. 네, 2열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 앞좌석 센터 좌석을 세우는 스트랩이 이 운전석 쪽에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렇게 운전 중에 운전자가 저거를 당겨 가지고 하기는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그 USB C 타입,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면은 표시가 100W,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여기 가운데에 온도 조절 장치나 그 다음에 뭐 시트 냉난방 그런 게 되는데, 얘는 그거의 위치를 이렇게 루프라이닝에다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이게 요 아래까지 다 덮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키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자리에다가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세우면은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열을 위한 송풍구도 이렇게 확산형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3열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네, 이렇게 3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요거는 그 슬라이딩을 뒤로 많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2열의 안전벨트를 거는 그런 클립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 신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3열에도 열선을 해놓고 저 전동 앞뒤로 슬라이딩, 그 다음에 등받이 리클라이닝, 그거를 다 해놨다는 점입니다. 3열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경우는 좀처럼 없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사실 3열에 이렇게 앉았을 때 네, 전방을 향한 또 이렇게 측방을 향한 그 시야는 굉장히 탁 트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면에서는 네, 쾌적함이 있습니다. 다만 3열 탑승자도 충분한 레그룸을 이제 활용을 하려면 2열에서 조금 앞으로 양보를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의 요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그 양쪽 옆날개 부분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를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9인승이잖아요. 1열, 2열, 3열, 3명 앉게 되어 있는데, 보통 뭐 모든 차는 2열에 다 3명씩 앉으니까 그거는 별게 아닌데, 독특하게 1열에 이제 3인승으로 만들었잖아요. 요 가운데 좌석이 있어요. 그렇게 앉았을 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느라고 찍는 건데요. 네, 일단 이 좌석은 네, 바닥 쿠션은 뭐 그냥 좀 단단한 편이고, 근데 무엇보다 이 좌석 자체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옆에 누구를 태우지는 않았지만 뭐 태웠을 때 모습이 대략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한번 매보면요, 얘는 뭐 좌석에 일체형으로 3점식의 안전벨트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꼽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얘는 이제 자료를 보니까는 이 조수석 에어백이 이렇게 가운데까지 와 있어서 뭐 충돌해도 안전하다고 하죠. 네, 그런 거는 뭐
잘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긴 시간 동안 성인이 1열의 가운데 좌석에 오래 타고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좀 저는 갸우뚱해지긴 합니다. 요 양쪽 좌석은 이제 현대 고급 모델들이 갖고 있는 뭐 온갖 사양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릴렉션이니 뭐 운전석 에르고 모션이니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요 가운데 좌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9인승을 기획했다는 것은 매우 창의적인 기획인 것 같긴 한데요. 과연 이게 장거리형, 장시간용 9인승으로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열의 가운데 좌석은 상체를 위한 공간도 그렇지만 네, 다리 놓는 공간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 물론 이제 발을 올려놓는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발을 올려놓기가 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운전자를 특히 방해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왼쪽 다리는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네. 근데 좀 편하게 가려면은 이렇게 센터 터널의 양쪽으로 발을 낮추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엑셀을 밟을 때 운전자의 오른 다리와 가운데에 앉은 사람의 왼 다리가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3명이 앉았을 때 또 그거는요, 이 차가 원래는 좌석별로 다 이 C타입의 USB 포트가 있잖아요. 근데 1열을 위한 USB 포트는 제가 지금 등으로 기대고 있는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암레스트 역할을 하는 그 등받이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앉느라고 의자가 이렇게 뒤로 가버리다 보니까 USB를 꽂을 만한 그게 다 사라졌어요, 포트가. 이제 충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이제 여기 12V 소켓 그거밖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USB를 쓰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앞좌석에 이제 등받이의 안쪽 쪽에 측면에 있는 그 단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케이블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의 몸을 넘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9인승 팰리세이드의 1열 가운데 좌석은 상시용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열의 가운데 좌석을 사용을 할 때에는 원래 이게 낮춰져 있을 때 컵홀더나 아니면 무선 충전 패드나 이 사물함 같은 게 다 이렇게 뒤로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이걸 사용해야겠다 싶을 때에는 여기 사이에 있는 스트랩을 당기면 됩니다. 이걸 길게 당기면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1열의 가운데 좌석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있는 이런 USB 같은 게 요게 이렇게 세워지고 나면 다 없어지고 요것만 남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다 보니까요, 이런 디테일이 있네요. 이 9인승의 1열 좌석을 이렇게 뒤로 세우잖아요. 원래 이게 암레스트 역할을 할 때는 이게 사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열리는데,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이게 눌러도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열렸을 때 뭔가 쏟아지지 말라고 잠금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만. 자, 근데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리죠. 이런 거는 많이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서 매우 환영합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는 3열의 가운데 좌석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이 차의 헤드레스트는 제 목 아래에 와 있어요. 물론 요거 높이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헤드레스트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의 좌측 공간이나 우측 공간을 보면 여기도 좀 긴 시간 동안 성인 3명이 3열에 앉아서 간다는 것은 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3열까지 전동 조절이 되고 또 열선도 3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차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메뉴가 이 모니터에 있죠. 여기 보면은 시트, 여기서 이렇게 열선을 2열과 3열을 각각 3단계씩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통풍 항목으로 넘어가면은 통풍은 3열에는 통풍은 없기 때문에 2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트의 온도 조절하는 항목이라는 표시가 이 아래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이 밑에 항목들이
이렇게 눌러도 그러니까 시트를 움직이는 거니까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그러면은 차가 멈추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차가 정지했거든요. 정지해도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기어 위치가 D레인지에 있어서 이걸 P로 넣으면은 그럼 그때 가서 이렇게 되네요. 리클라이닝은 2열, 3열 화살표가 각각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은 원래 이제 얘가 7인승이면은 이 슬라이딩이 되는데 전동으로 2열이, 근데 지금 9인승은 2열 슬라이딩이 수동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3열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군요. 다시, 그럼 이렇게 동작이 완료됐다는 자막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처럼 다른 웬만한 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거여 가지고 좀 다소 신기해서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소소한 변화가 있네요. 얘는 이제 그립 감지 스티어링 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잡으면 일정 시간 경고하는 게 조금 더 세련돼졌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약간 넣어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안 잡고, 네, 그때도 저렇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니까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요 계기판 가운데 애니메이션이 차선 종류 구분하는 거는 저번 리뷰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도 구현을 해주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헤드라이트가 켜졌을 때 그것도 깜찍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잠시 뒤에 터널에 들어가게 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전조등이 안 켜졌을 거고요. 이제 어두운 곳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렇게 좀 다소 깜찍하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뒤에 견인을 위한 토어 모드가 있잖아요. 자, 토어 모드를 넣으면 혹시 주행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토어 모드 상태로 놨을 때는 이 주행 모드가 바뀌지가 않거든요. 좀 더 아까보다는 아까는 에코나 노멀 모드보다는요, 뒷바퀴 구동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표시상에서. 근데 또 어느 이상 넘어가면은, 네, 전륜으로 구동력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속 중일 때는 이제 에코나 노멀처럼 이렇게 전륜 구동처럼 최대한 이륜 주행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엑셀을 밟은 깊이가 달라질 때, 그러니까 가속을 높여갈 때, 그럴 때는 뒷바퀴의 구동력도 조금 더 많은 그 표시 칸이 좀 더 많거든요. 아까보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스포츠 모드만큼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에코와 노멀보다는 뒷바퀴 구동력을 조금 더 많이씩 사용한다. 네, 그러니까 뒷바퀴로 구동력을 더 많이 보낸다 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을 선택했을 때 함께 제공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이렇게 탑뷰 그 관점으로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로 실제 주행하는 상황을 이렇게 중계를 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내비를 켜야만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 디지털 룸미러 있잖아요. 요거는 화질도 꽤 괜찮은 편이고, 네, 다른 현대 모델에서의 디지털 룸미러와 뭐 기능적으로나 화질적으로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앞으로 좀 언젠가 좀 추가했으면 하는 점은 이 조절에서 줌인, 줌아웃이 아직까지는 현대 브랜드에서는 없거든요. 그런 시장에서의 목소리가 많다면 넣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에 이 디지털 룸미러가 좀 뒤에 화면이 뿌연 것 같아 가지고요, 얘는 이제 렌즈 클리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그렇게 바로 물이 뿌려지는구나. 그러면 훨씬 깨끗해지네요. 이게 영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
네, 곧바로 렌즈에 워셔가 분사가 돼 가지고요, 약간의 물방울 자국이 있긴 하네요. 아까 워셔액 자국이, 그쵸? 네, 그런데 이제 한눈에 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졌음이 확인이 됩니다. 이 제 지도 우측에 이렇게 보이는 요 화면, 이렇게 탑뷰로 보이는 이 주행 화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분할 화면을 사용할 때죠. 그래서 요 분할 화면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아래 위로 훑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속 대화 모드도 여기에서 직접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분할 화면을 원하지 않으면은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하면은 넓은 지도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활용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차가 현대 브랜드를 쓰고 있는 차들 중에, 그러니까 뭐 고급 차들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또 소소하지만은 개선됐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일렬 시트에서의 그 작동 그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많이 잡은 느낌입니다. 이 운전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디 스트레칭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이 에르고 모션 시트, 네, 거기 이제 시트 내부에서 공기 주머니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할 때 그 작동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잘 소음이 차단되어 있고요. 또 시트의 위치를 움직일 때 약간 파워 시트에서의 모터 소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동으로 인한 그 일어나는 소음, 그것도 대단히 잘 잡아놨습니다. 이제 반면에 2열과 3열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전동 시트의 모터는 좀 뭐 그렇게 막 조용하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최소한 이 운전석과 조수석에서의 그 파워시트의 작동 소음은, 그러니까 모터로 인한 작동 소음은 꽤 훌륭하게, 그러니까 더 조용해졌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차가 최근 몇 년간 나온, 그러니까 현대 브랜드에서 나온 그 차들 중에 또 많이 발전했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르고 모션 시트나 아니면 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처음 적용된 게 아닌데요, 그런데 같은 이름의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장시간 똑같은 조건에서 운전을 했을 때 피로도가 훨씬 적어진 느낌입니다. 이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 운전을 하고 나면 제가 꼭 한 번 이상씩은 졸음이라는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 차를 타면서는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500km 가까이를 리뷰하느라고 주행을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렇게 시트에 몸을 얹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하반신과 상반신에 그러니까 저의 체중이 시트 위에 실리는 그 체압이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저의 느낌상의 느낌이긴 하지만요, 그 시트에서도 좀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뷰 주행하느라고 좀 이 차가 더러워진 외관을 좀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셀프 세차장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홈 화면에서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세차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차하기 전에 필요한 그런 준비 사항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요거를 한번 시작을 눌러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자동 세차장 들어갈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뭐 변속 레버를 직접 조작하라고 하니까 확인을 누르고, 그럼 이렇게 항목들이 하나하나 자기가 전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네요. 편리합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에서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이 차가 9인승인 건 맞는데요, 그게 성인 9명을 위한 9인승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실 때에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열의 가운데 좌석과 그 다음에 3열의 가운데 좌석은 이 좌우에 이제 정식 좌석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매우 폭이 좁아요. 그래서 성인이 1열, 2열, 3열까지 3명씩을 다 채운 채로 긴 시간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이제 놀이동산 같은 데 입장권을 끊을 때 대인 몇 명, 소인 몇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비유를 한다면 팰리세이드 9인승은 대인 7명에 소인 2명을 위한 9인승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좌석의 개념을
7 플러스 2로 보아야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차를 이제 고려를 하실 때에는 대부분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고려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혹여나 9인승을 찾으시되 성인 9명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9인승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 차는 선택을 했다가 불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국내에서 제도와 법규상 9인승 차량에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시장에서 유일한 대형 고급 SUV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 9인승이긴 하지만 7인승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차도 1열에 2명, 2열에 2명이 넉넉한 공간으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3열의 구성은 이 9인승과 똑같죠. 그래서 성인 3명이 동시에 오랜 시간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형 팰리세이드의 7인승은 이 시트를 7인승인 건 맞는데요, 어떻게 보아야지 무리가 없냐면 대인 6명과 소인 1명을 태울 수 있는 그런 7인승이다 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차의 리뷰를 위한 주행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이틀 동안 주행한 총 주행 거리와 총 평균 연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486km를 탔고요. 9.3km가 나왔습니다. 이 차에 이제 20인치 휠의 사륜 기준, 아까 9인승 기준 복합 연비가 8.2더라고요. 제가 주행한 조건은 밤에는 영하 4, 5도에서 이제 와인딩 주행을 했고, 낮에는 영상 5도에서 10도로 좀 다소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좀 많이 잘 나온 거래 가지고 발표 연비보다는 실연비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 2.5 가솔린 캘리그래피 모델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